발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우체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컴퓨터 과학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류 업체에서는 AI를 통해 이동 거리와 작업량을 최소화하고 있고, 금융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체국에서는 어떤 AI 활용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으로는 고령층의 고객들은 키오스크 등 자동화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VR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각종 기기들을 체험해 본다면 두려움과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등을 현실감 있게 교육을 받게 된다면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AI 휴먼 키오스크 도입입니다. 사람 모습을 한 AI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마치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창구의 대기 고객은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무인 우체국의 활용화입니다. AI를 이용하여 주변의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무인 우체국이 상용화된다면 고객님들이 힘들게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종 우편물과 소포를 발송, 수취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는 전기와 같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응용되는 다목적 기술입니다. 또한 말법부터 치료까지 사회적 약자 돌보기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에도 AI를 이용하고 있어 독거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놀이 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AI의 사용이 인간 소외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활용에 대해 좀 더 윤리적인 교육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체국을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AI를 이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면서도 인간적으로 더 다가가 필요한 것은 더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리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AI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 이용을 체감하십니까? 저희 주변에는 아직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각종 금융권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습을 한 AI가 나오는 키오스크도 지금 도입을 한 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활용한다면 저희는 주 고객님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이 많이 우리 사회에, 우리 현실 속에 많이 다가와 있는데요. 검색을 하더라도 내 맞춤형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체국의 네. 쇼핑몰도 충분히 이런 부분도 다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웬만한 데는 다 맞춤형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관심사가 보여지게끔 이렇게 많이 되던데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음, 아직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음, 제가 한번 클릭이 됐던 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출이 되는데 음,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제가 그 기능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음, 그쪽도 더 음, 생각을 해서 음. 네, 우체국 네,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인 기반으로 이렇게 추천을 각각 다 해주는 상품 서비스들이 상용화되면 상당히 좋겠네요. 거기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는데 음, 훨씬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분야를 오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자, 가상현실을 얘기하시는 분은 드문데 상당히 VR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을 그래도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음,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 노출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얼마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자주 못 가고 있는데 그 VR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 가는 모습을 음, 보았습니다. 온라인 좀 여행, 더, 랜선 여행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야, 그러면 고령층에게 VR을 보면은 그래도 의료팀은 그래도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까? 의료팀 말씀이십니까? 근데 뭔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그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음, 만약에 어떤 고령층에서 VR을 사용하시다가 음.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뭐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니까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키오스크나 이런 거부감을 실제 이용을 하여 좀 없애자 이런 이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어디 가보지 않은 곳들도 다 가실 수가 있겠네요. 가상현실이니까. 네, 원하시는 곳은 음, 어디든지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면 음. 네,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여행사가 아니니까 교육 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 네. 어르신에게 그래도 경험을 한번 해보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무엇을 가장 그래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교육적인 측면으로요. 뭔가 부정적인 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고객님들이 음, 좀 자동화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사전 접수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모바일 같은 것도 활용하기 힘들어 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키오스크 하시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고 그 소파에 앉아서 좀 편하게 그런 기기들을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음. 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 무서움도 음. 줄여서 좀 더 사용하시기 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봅니다. 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손으로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뭐 직접 해보시면 복잡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음, 우선 잘 모르는 것,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낯설고 좀 귀찮다라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귀찮음과 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게 뭔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직접 기기를 작동하시는 게 아니고 음, 그 VR 헤드셋을 쓴 다음에 음, 거기서 설명해 주는 대로 그냥 조금씩 작동만 해보시게 처음에는 그렇게 유도를 해도 음. 좀 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눌러야 되고 과정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거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음성으로만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기 사용이 어렵다는 것은 그냥 말씀은 편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AI 스피커나 이런 부분도 도입되는 거 보셨죠? 네. 뭔가 자동화 기기나 이런 우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음성만으로 다 되면 괜찮습니까? 그래 좀 두려움이 바로 없어질까요? 아무래도 음성만으로는 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성과 시각을 같이 사용을 해서 네. 교육을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둘 다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음성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기입하는 거 네. 없이, 단계도 없이, 뭐 우편 번호도 그냥 말만 하면 되고 오늘은 상상력 싸움입니다. 아, 그렇게 되겠죠? 된다면 저도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마음껏 얘기를 한번 해보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아까 교육적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어르신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좀 막아주고 좀 이런 역할을 우체국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것을 조금 더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건강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융 얘기하는 겁니다. 어르신한테 발생 가능한 사고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요즘 보이스피싱이 음, 한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또 한번 체험해 보시게 하고 음. 하면 네,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가상현실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당해보시는 겁니까? 요즘 하도 음, 그 보이스피싱이 그 많아서. 좀 이게 너무 정교해지고 음, 이 젊은 사람들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 어떤 종류로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도 좀 말씀드리고 음, 또 어르신들께 전화가 왔을 때 고객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음, 보이스 피싱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주는 그런 오랜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보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이나 신입분들도 가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런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신입들은 업무에 대한 숙지도 좀 음, 별로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한번 그 우체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음, 한번 체험을 해본다면 본인 음. 업무 파악하는 데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 이상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인력이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그 좋겠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챗 GPT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우체국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내부 매뉴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다 대체가 된다면 전 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선배한테 두 번 이상 안 물어도 되고, 네, 그런 것도 음, 네, 음, 챗 GPT를 활용한다면 네, 음, 신규 직원이나 음, 아니면 또 업무를 처리하다가 고객님께서 바로바로 원하시는 서비스 같은 것도 좀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자, 활용도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거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자동차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차종별 집중 점검표를 만들어서 고객님의 대기 시간을 줄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출고 전에 전반적으로 그 결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그때 결함이 발생되면 고객님들께서 예상하셨던 시간보다 좀 더 많이 기다리시고 또 종종 컴플레인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작업 리스트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같은 차종에는 비슷한 결함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고 과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차종별 집중 점검표를 만들었고 그 결과 고객님들이 대기하시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고객님들이 어떤 점을 불편해 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리직 지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 출고센터의 경험이 우체국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 자동차 출고센터는 대부분 같은 고객이나 단골 손님이 오시지 않고 여러 종류, 여러 연령층의 고객님들이 오십니다. 우체국 역시 다양하고 좀 여러 세대의 고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 우체국 근무 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우체국을 선택한 그래도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얘기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제가 우체국에 가장 감동을 했던 게 공익사업 중에 그 마음이움 한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일이었긴 하지만 제 친한 친구 중에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병원을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아주 힘들게 다녔던 그런 친구를 옆에서 쭉 지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체국에서 이 공익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체국이 정말 국민들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좀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세세하게 국민의 요구를 살펴주는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음, 네, 우체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체국 가셔서요.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우체국을 몇 군데 갔었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우편 쪽에서 대기 고객님들이 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용이 된다면 창구에 바로 투입이 되어도 고객님들과 동료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요. 대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자동화 기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런 자동화 기기를 당장은 이용을 안 하시니까 우리 직원분께서 그래도 속도를 좀 늘린다, 우리 처리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고객분들의 가장 반복적인 행위가 있다면 좀 없애면 될 것 같은데 혹여 이런 부분을 좀 발견해 보셨습니까? 고객들의 음, 반복되는 행동을 네, 뭐 말씀하시면 질문도 있고요. 아, 계속 똑같은 걸 자꾸만 물어보면 그런 것만 줄여도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악한 게 있으시냐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땐 사전 응대를 하는 직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류 같은 걸 또 미리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다면 어, 음, 좀 고객님들이 대기하시는 시간이 조금 창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대기하실 때 좀 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살면서 의미 있는 일 하나만 꼽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요. 제 경험 중에서요. 네, 저는 지적 장애인들 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다니지를 못하고 있지만 저의 작은 도움으로 그분들이 좀 더 작업을 쉽게 하시고 또 월급도 그 생산량이 늘어서 월급도 조금씩 더 많이 가져가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많이 보람도 느끼고 네, 기쁨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분도 충분히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적으로 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내가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조리 실무사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한참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12시 20분에 배식하던 게 11시대로 당겨지는 바람에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가스를 한 1000개 정도를 튀겨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제가 그 돈가스를 바로 기름에 넣지 않고
오븐에서 한 3분의 2 정도 익힌 다음에 튀기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시간 이상 걸렸던 작업이 2시간 안쪽으로 줄어서 네, 배식을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같이 근무하고 싶은 유형의 동료는 음, 아무래도 좀 배려를 많이 해주는 동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일을 하더라도 우체국은 네 일 내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힘들면 내가 더 해드릴 수도 있고 제가 바쁠 때 또 상대방이 도와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배려심이 많은 동료가 같이 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기적인 동료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이기적이라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우선 그분 그 성향 그대로를 우선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어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사의 그런 개인 지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의 업무에 만약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좀 부탁을 드려서 인간적으로도 좀 친해지고 그다음에 제가 뭐 업무적으로 좀 배울 일이 있으면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도 오셔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고객의 대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특정 고객이 나는 정말 이거를 꼭 지금 먼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먼저 하고 계신 고객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분이 너무 뭐 급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처리하시는 고객님께도 한번 여쭤보아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뒤에 분 먼저 해드려도 되겠냐고 음, 여쭤보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되실 겁니까? 마지막 할 말. 네. 저는 항상 진심이 통한다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항상 진심을 다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신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임용 후에도 우체국을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항상 진심을 다하는 계리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면접을 마칩니다. 자, 이제 우리 제이님, 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는 잘 돼 가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더듬습니까? 저는 아주 씩씩하고 목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잘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시고요. AI가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네, 고객의 불편함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싸움이에요. 네. 그렇죠? 내부 인력에게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번거로움과 귀찮음, 그리고 불편함 이런 곳을 다 찾으면 그런 것을 AI로 하면 됩니다. 쉽죠? 아,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잘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도 훨씬 낫고요. 아주 유연하게 잘 대처했어요. 그리고 창의적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서브라고 하면 돈가스를 할 수도 있으나 메인은 잊지 마십시오. 출고센터에 있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그렇죠? 네, 네, 네. 네. 나만의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이게 있어야 평정 요소 마지막 항목에 점수를 받는다. 네. 나머지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처럼 컨디션 잘 유지하십시오. 네.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잘 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현영님, 네. 우리 제가 현영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현영님,
앞에 분이 잘하셨으니까 또 이어가 볼게요.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체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로는 먼저 현황, 인공지능 활용 방안, 한계점, 기대 효과 및 포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타 물류업체는 AI를 통해 이동 거리와 작업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우편 부분, 금융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편 부분으로는 우편물 분류 로봇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 우체국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을 통하여 우편과 소포 등 종류와 주소에 맞게 수수료 분류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가 명절에 관련해서 추석이나 설날 때 늘어나는 물량 때문에 사람들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류 로봇을 도입하게 된다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객님들께 소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로봇 및 추종 로봇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실제 집배원분들의 산업재해율이 소방관보다 높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로봇 및 추종 로봇을 통하여 집배원분의 무거운 소포를 들어 따라올 수 있게 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이상 행동 탐지하는 ATM 기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ATM 거래 시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딥러닝을 통해 연령대별 다양한 거래 유형을 학습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유사 이상 행동 시에 거래 전 주의 문구를 안내드리며 방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성 혹은 화상 챗봇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따 어플 내에 음성 및 화상 챗봇을 통하여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으로는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정보의 신뢰성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AI가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인 고객님의 감정을 진심으로 헤아려 드리며 도움을 드리든 편안하고 친절한 계리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리직으로서 지원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말씀하셨던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디어들은 당장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한 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리직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창구에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이런 AI가 발달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지털을 활용한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객님들을 위해서 직접 제가 사용하는 업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직접 메모를 해드리며 조금 더 활용하시기 쉽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어떤 디지털에 약한 분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우편만 보아도 근로 환경을 개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런 AI 기술력이 당장 뭐 다음 달에 도입하고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도 그 현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네,
뭔가 그래도 조금 실수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 저- 네. 제가 계리직 공무원으로서 고객님들의 큰 금액을 이체한다든지 그런 좀 불안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제가 고객님께 혹시 현재 상황을 좀 여쭤보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음, 그런 불상사를 좀 예방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그런 불상사를 예방한다. 자, 우편 쪽에서도 여러 우리 고객들의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오배송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네.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는 것은 누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오배송은 직원인 제가 먼저 좀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을 직접 최전선에서 제가 음, 응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주소를 적어온 송장을 입력을 할 때 제가 먼저 오배송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하며 최대한 1차원적인 실수를 제가 먼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차원적인 실수를 막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 개선됩니까? 환경이. 네, 네, 음,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왜냐하면 제가 자그마한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고객님께서는 크게 예를 들어 배송이 잘못 간다든지 급한 물건을 제때 발송을 못 한다든지에 대한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차원적인 저의 정확한 입력을 통해서 사소한 실수들을 좀 줄여 나가고 그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AI 도입되기 전에 잘 알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런 AI, 이런 로봇팔, 뭐 로봇, 뭐 분류를 한다. 이 분류가 얼마나 힘든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뭐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또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전 회사에서 물류팀에 근무하였을 때 해당 월요일마다 물품의 주문이 늘어나 분류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당장 내일 받아봐야 되는 물건들을 따로 분류를 하고 상대적으로 널널한 택배를 분류를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직접 분류를 하게 되면은 좀 인력도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실수가 분명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물 분류 로봇이 도입이 된다면 실수를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방안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여 지원자님은 혹여 이 챗봇 기능이 많이 쓰십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요. 네, 저는 챗 GPT를 이전 음, 필기 시험을 공부할 때에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뭐 챗봇은 아니죠. 어쨌든 그 챗 GPT를 써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확도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이게 필기 공부를 그걸로 하신 겁니까? 네, 제가 필기 공부를 할 때, 챗GPT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좀 음, 제가 부족했던 지식들을 좀 보완하는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챗GPT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친절하고 좀 정확하게 쉽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음, 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청 지원자 김현영입니다. 지난 5년 가까이 회계 업무와 물류 업무를 맡으며 특히나 숫자와 돈에 대한 정확도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실수 방지를 위해 메모를 습관화하여 고객과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힘썼습니다. 또한 수기 작성에 약 40개 거래처 결제 프로세스를 문서화로 변경하며 누락 방지와 업무 시간을 단축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 전문 지식을 강화하고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우체국을 방문하여 간편 사전 접수와 연령층별 추천 상품을 숙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우편 서비스 제공에 힘쓰며
내방 고객님들께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여 우체국의 공익 실현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체국의 공익 실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와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우체국에 배치되어 있는 무인 우편 창구를 활성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 우체국에 방문하였을 때 무인 우편 창구가 있지만 고객님께서는 유용하지만 생소하여 이용하시지 않고 창구만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체국에 입직 후 무인 우편 창구 옆에 크게 피크카 같은 안내문이나 영상을 미니 영상을 제작하여 옆에 비치하여 고객님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도 최소화시켜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와 같은 좋은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도 제일 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층인 고객님들이 무인 우편 창구를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요. 네. 네, 그런 젊은 층은 실제 알려만 주게 되면 쓸 것이고요. 우리 시니어 분들도 그래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 기기나 이런 걸 쓸 때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시니어님들이 좀 힘든 것은 우리 ATM을 보시게 된다면 좀 예금, 출금 이러한 단어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을 좀 벤치마킹하여 돈 넣기, 돈 빼기와 같이 시니어 고객님들의 눈높이에서 좀 쉬운 말로 좀 서비스를 드리게 된다면 좀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미 시니어 ATM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있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무인 우편기기라는 부분이 아직 지금 좀 액정이 작거나 글씨가 작습니다. 네. 그죠? 이런 것 이외에 이런 어르신들이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떤 단계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뭐 기입하는 게 갑자기 생긴다든지 뭐 몇 단계 뭐 등등 사용해 보셨죠? 네. 어르신의 입장에서 그래도 어디가 그래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주소를 기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주소로 바뀐 지 좀 되었지만 어르신 분들께서는 예전 구 주소가 익숙하신 분이 분명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좀 어르신들께서 좀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불편하다고 느끼셨으니까 나는 이제 직원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무인 우편 창구를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님이 계시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고객님이 계시면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도와드리며 무인 우편 창구에 대한 좀 생소함을 좀 줄어드리고 더 빠르게 이 업무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체국 근무 시에 신입으로서 이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또 이런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시간 투입이 돼야 하는 이런 거를 좀 막는다면 무엇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실제로 우체국을 방문하였을 때 번호표를 뽑고 그제서야 송장을 작성하러 가시는 고객님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객님들께서는 그 번호표가 울리시면은 그제서야 가서 아직 송장이 다 입력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의 민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번호표에 메모를 관련 송장을 다 작성을 한 뒤 번호표를 뽑으세요 라는 것 같은 안내 문자를 좀 같이 삽입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여 우편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가장 고객이 이런 컴플레인을 얘기하는 걸 보았다. 혹여 있으십니까? 어떤 소포와 관련해서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속보와 관련된 민원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련 청원경찰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아직까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면 또 많이 만나겠네요. 우리 금융으로 만약에 넘어갔을 때 우리 고객분들이 상당히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예민하십니다. 이런 예민도 높은 고객을 응대하는 나만의 요령이 있습니까? 네, 저는 고객님, 네, 저는 그러한 고객님들께 친근한 직원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고객님들께 그런 금액적으로,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창고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친근하게 대화를 통해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안부 인사를 드리며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직원이 되는 게 저의 고객 응대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감정 변화가 있고 예민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고객님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우체국의 이런 저렴한 또 상당히 비용 부담이 적은 상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할 때 갑작스럽게 고객이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상황에서 지원자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평범하게 보이셨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네, 먼저 고객님께 혹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음, 그런 다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님께서 불편사항을 느끼신 것에 대한 다른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며 고객님의 좀 니즈에 맞는 상품을 음. 추천을 다시 해드릴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험 상품도 많이 보셨을 텐데 가장 우리 고객의 부담이,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우리 상품 하나 있다면 어떤 걸 알고 있으십니까? 네, 저는 청소년 음, 꿈보험에 대한 보험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청소년 꿈보험은 월.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상품으로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월 부담이 가장 적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음, 적은 것은 음, 만 원의 행복 보험이 있습니다. 음, 이는 원래 만 원만 입금을 만 원만 입금을 하면은 음, 과학기술부 과기부 장관님께서 음. 지원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소득층 고객님들께서도 이 보험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 원의 행복은 우리 일반인이 갔을 때 가입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됩니까? 아, 네, 네, 이 만 원의 행복 보험은 음, 가입 관련 대상이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음. 대상자로는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갑자기 만 원의 행복을 추천을 했는데 갑자기 고객이 이렇게 화를 내는 상황. 왜 화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고객님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객님께서는 가입 대상이 아닌데 다른 상품을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취약층이 해당하시는 분께서 만 원의 행복이라는 용어가 정말 취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오히려 더 알리는 거 아니냐면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대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먼저 고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지만 고객님께 그러한 의미로 상품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만 원의 행복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장을 받는 것도 분명 많으셔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음. 고객님께 조심스럽게 상품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라고 좀 먼저
상황을 생각해 드리면서 고객님의 화를 좀 풀어드리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지원자님께서 살면서 정말 나는 큰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전 회사에서 회계팀으로 부서 이동하였을 때 저만의 업무 매뉴얼을 완성시켰던 경험이 저에게는 큰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전임자가 급하게 퇴사하여 미완성된 매뉴얼로 적응을 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가 마감 기간 시작이라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못하면 조직 전체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근무를 하며 실전처럼 업무를 시도해 보았으며 부족한 부분은 과거 데이터들을 찾으며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만의 업무 매뉴얼로 완성을 시켰으며 회계 마감도 큰 실수 없이 마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공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은 언제십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회계팀 신입 때 대손충당금 설정 업무를 완성시키지 못했던 경험이 저는 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매출 담당이었지만 해당 업무는 좀 난이도가 있는 업무여서 제가 맡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는 맡게 될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혼자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공하지 못했었고 그에 대한 원인은 배경 지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이후에 1년 뒤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는 제가 실수 없이 업무를 소화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 해주십시오. 네, 저는 우체국에 마지막. 네, 저는 공무원으로서는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준비했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은 게리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군요. 네. 잘 느껴집니다.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힘들었던 순간도 이상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도전을 하고자 이렇게 했으나 그 당시에 이런 좌절감을 느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나의 역량, 강화했던 소중한 순간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우체국은 우리 취약층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어떤 상품 자체를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나를 까발리는 뭔가 이런 느낌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네. 뭐 300원입니다. 뭐 500원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나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아까 가장 좀 저렴한 상품을 말씀해달라 하셨을 때 10,000원의 행복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보험 상품에서 말하는 것이 좀 나은 건가요? 포인트는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이목을 집중시키게끔 그렇게 10,000원의 행복 이렇게 하면 막 나를 그런 약자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글로 보여준다든지 팜플렛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단어를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나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난 전혀 의도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겠죠? 네.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이 감정 변화가 크거나 조금이나마 이런 예상되는 그 범위 내에 예측되는 그 범위 내의 그 반응을 넘어서면은 화를 내는 그런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아마 느낄 거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습니다. 나머지는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뭐 이 정도면 합격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승홍님. 네, 네, 오늘 또 6조는 상당히 잘합니다. 승홍님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십시오. 네. 사전조사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체국 AI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서 AI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챗봇 개선입니다. 이따 예금으로써 AI 챗봇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메인 화면이 눈에 들어오게 배치하며 공과금, 마이 공과금, 지방세 납부, 오류 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 서비스로서 기존 챗봇에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과금 지로 촬영 시 수납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선으로 인한 AI 챗봇 활용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편리한 공과금 납부, 시각장애인, 고령자, 저시력자에게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I가 고객의 필체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지적장애 의심 여성이 가입한 수십 개의 보험 계약이 대필 서명으로 인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I가 명의 도용을 확인하면 우체국 보험, 예금, 펀드를 가입할 때 신뢰성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TTS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설명할 내용을 빠뜨려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 약관, 주요 고지사항을 기계가 음성으로 읽어줌으로써 완전 판매를 통해 상품의 판매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여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원으로서 전문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겠습니다. 옴니채널 도입으로 온라인 앱에서 고객께서 하시던 우편과 금융 업무를 창구에서 이어서 하게 되면 정확하고 빠른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과 스마트 뱅킹 이따 예금과 보험, 머니에 대한 사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네, 사전조사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상당히 어떤 우리 우체국에 발생할 이런 위험 요소를 좀 없애겠다 이런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또 말씀해 주셨네요. 이 고객 필체에 대한 인식을 하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서 고객 필체를 인식하여 고객님이 아니신 분께서 대리 서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불안정 판매로 이어지게 되고 우체국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리 우체국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건가요? 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음, 우체국의 신뢰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필체를 인식하는 것을 학습시켜 고객님께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아까 얘기하던 AI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떤 타이핑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따 예금 어플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따의 챗봇을 사용해 보니 주로 사용하는 영역에 대해서 8가지에서 한 1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고 밑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챗봇이 우리 젊은 층은 뭐 나중에는 좀 더 편할 수 있으나 이 어르신은 그냥 말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 뭐 음성으로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따 예금을 사용해 봤을 때는 아직 음성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오늘 주제가 네. 있으면 네, 좋다 이거죠. 네. 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면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약자를 많이 생각하는 마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죠? 네. 그렇죠? 내가 보았던 그 방문 당시에 가장 이런 부분은 고객이 불편한데 라고 보신 게 있다면 네. 저는 사전 접수를 해오신 고객님들께서 기다리는 부분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음, 최근에 수곡동 우체국에 방문했었는데 다량의 우편물 고객님께서 접수를 하시니 대기 인원이 늘어났던 것을 보았고 음, 미리 오셨던 사전 접수 고객님께서 음, 기다리시는 점이 좀 불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음. 어, 우편 창구에 사전 접수 창구를 마련하면 고객님들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다리지 않는 사전 접수 전용 공간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상황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전 접수를 대량 메일을 지금 나는 접수해 왔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사전 접수를 전용 창구가 있는 줄 알고 왔다. 나부터 해달라 라고 했으나 그 지점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 우선은 고객님께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음, 사전 접수 창구가 있다면 제가 먼저 해드리는 것이 맞으나 음, 다른 고객님들께서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음. 공정성을 생각해서 고객님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내가 저기 다른 지점에서는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왔다. 우체국이면 왜 다르냐? 난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 무슨 공정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우체국에서 사전에 고객님께 공지를 해, 공지를 해드린 것, 공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 우선 사과를 드리며 사전 접수 창구가 마련된 우체국을 안내해드리고 저희 우체국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선배님이나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고객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의 규정상 이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유연하게 어떻게 대처합니까? 네, 고객님께는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 다른 다른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쭤봅니다. 우체국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셨죠? 네, 맞습니다.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은 가셨을 텐데 각각의 이런 이 서비스 제공하는 그 범위나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요, 다 동일합니까? 좀씩 다릅니까? 네, 우체국 주변이 상권에 따라 제공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점심만 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주, 네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 이렇게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나는 저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걸 했는데 여기는 왜 없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 그쵸? 고객님께서 음,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 어, 다른 국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전화를 해서 음.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알아보는 것을 하실 겁니까? 각각의 이런 우체국의 이런 평균, 우리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평균을 찾아보겠습니까? 네, 스스로. 지금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신입 직원분께서. 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음, 있다면 음,
선배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고객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서비스를 제공해 놓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내가 발령을 받게 될 그 지점에 그래도 뭔가 평균보다 미달이 된다라는 부분은 최대한 건의를 먼저 드려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일 지금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 지원자님 아까 자기소개를 안 하셨죠 아직? 네, 네, 간단하게 좀 맞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경험을 통해 세 가지 강점으로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를 처리할 때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시청 민원과에서 우편 업무를 담당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할 시 수령한 우편물에 대해 택을 붙이고 목록표를 작성해 놓아 처리했습니다. 둘째, 업무를 처리할 때 세심하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우편물 송수신물에 대한 주소, 크기, 무게에 대해 확인해 드리고 이 점을 우편모와 시스템에 입력할 때 확인한 작업을 통해 실수를 적게 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회계 업무 처리를 맡아 더 전문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회계 업무를 처리했을 때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된 자격증인 전산세무 2급과 ERP 회계 2급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체국 우편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해외 배송 대행 업무, 회신호표 등 서신이 필요하신 분들께 작성하실 때 천천히 도와드리고 또 혼자서 작성하시는 분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작성해야 될지 미리 체크로 안내해드려 고객님께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드리고 행복을 배달하는 우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원자님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상당한 우체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많은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만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것을 그래도 우체국 가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우체국 업무를 하게 된다면 어, 우체국 창고의 부분에 있는 우체국 소포의 접수 용지나 EMS 접수 용지에 대해서 크기를 조금 크게 해서 안내문에 붙여 놓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 오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대개 고령층이신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신 고객님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돋보기 안경이 있는 것을 보고 되게 작성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까? 맞나요? 네, 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회계 전문성까지도 이게 있으시고 정확도도 있으시고 한데 그래도 뭐 겸손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의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우리 그 이전 조직에 큰 내 나름의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医薬품 유통회사에서 제가 창고팀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놓았던 것이 제가 이전 조직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창고팀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되게 업무 프로세스가 간단히만 작성이 되어 있었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두어서 후임자가 처리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기여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주관적인 것이라 괜찮습니다. 왜 그것을 가장 큰 기여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직접 일을 해보니 간단하게 작성된 체크리스트만으로는 음, 실수가 발생하고 출고 마감 시간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음, 해서 다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 했다. 아까 그런 실수를 최대한 줄여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어떤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 네, 제가 의약품 유통회사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약국 주문을 받아서 출고를 했는데 물량을 하나 더 보냈던 것이 실수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실제 출고가 되지 않고 창구팀에서 발견을 해서 나가진 않았지만 만약 갔다면 큰 실수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실수를 막고자 어, 업무를 처리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그런 실수를 또 한다면 어떤 피해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리직에 입직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 저 예외에도 같이 일하시는 상사나 국장님 또 상하차를 도와줬던 분뿐만 아니라 고객님들께도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할 때는 제가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실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실수를 줄인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만의 어떤 적응 요령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우리 환경이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 예절 체크리스트를 사용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오송 키트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나중에는 조장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런 부분까지 있게 되면서 조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마디로만 얘기해 보십시오. 가장 내가 이렇게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네. 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음,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어,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고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체국에 이제 좀 있으면 근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내가 그러면 가장 우체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것까지도 해보았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우체국에 근무하기 위해서 음,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현 여러 번 우체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체국에서 일을 할 때 음, 발생할 수 있는 힘든 점에 대해서도 보았고 또한 업무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네. 통해서 내가 고객일 때는 보지 못했던 또는 그냥 방문하면은 보지 못했던 그 뒤쪽에 힘든 점 뭐 이런 겁니까? 네. 뭡니까 그게? 제가 우체국 봉사활동을 오게 되면서 우체국 직원분께서 해당 우편 봉투에 빨간 점을 넣으시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체국 공무를 할 때에는 비품 하나마저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내 나름대로 노력을 크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료랑도 같이 근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떤 동료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음, 동료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일을 하다 보면 동료 역시도 힘든 부분이나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협업을 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지할 수 있는 동료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유형의 동료랑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네, 공무원으로서 맞습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청렴성이 공무원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계리직 공무원은 고객의 예금과 보험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청렴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청렴은 직분에 충실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청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행동들을 이어간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봅니다. 정말 번거롭고 정말 하기 싫고 또는 개인적인 손해까지도 분명히 발생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봤다. 이런 게 있습니까? 과거에요. 저는 코로나19 공장에서 도장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대부분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서 뭐 다른 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에게도 그분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 또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타인의 이 이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무하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할 말 한번 해주십시오. 네.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 과거 경험과 역량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우체국 계리직에 들어가서도 고객님들께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예상해보고 제공해드릴 수 있는 우체국 계리직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홍님, 네, 제가 가이드를 이렇게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이끌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쭉 봅니다. 네, 그죠? 네, 가능하면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는 왜 묻는구나 이해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십시오. 우리 이전에 네, 하셨던 분들처럼. 알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떨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쵸? 긴장하지 마시고, 물론 긴장은 다 되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얘기한다라는 게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네, 그죠?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얘기하고 오겠다. 이게 지금부터는 1번, 2번, 3번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 네, 부분이 있어야 어떤 메인 소재 안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가 아직 완성이 좀 덜 됐습니까? 네, 덜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이게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어서 최대한 픽스를 이제 해 보십시오. 네, 네, 알겠죠. 뭐 자기소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면접에서 제시를 할 인트로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잘했으니까 지금처럼 쭉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우체국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기술력을 활용하자 좋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들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우체국 고객분들의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해야 됩니다. 이 패턴이에요. AI도. 네, 네, 어렵지 않죠? 네, 모든 중심은 우리 타인의 불편함, 번거로움, 아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하시면 뭐 AI도 어렵지 않다. 그쵸? 네, 네, 아주 잘 했습니다. 지금처럼 잘 이어가시고 빨리 자기소개 완성을 하십시오.
네. 알겠죠? 오늘 또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기운 내셔야 돼요. 자신감 있어야 돼요. 네. 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조는 그래 잘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녹화본은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죠? 다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